일본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다. 한국은 최근 6년 연속 금형 수출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1위의 금형 생산국이라 불렸던 일본은 이제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형 산업은 제품과 부품의 틀을 만드는 산업으로 발주자 요구대로 맞춤형으로 설계 제작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 산업입니다. 금형 산업은 제조업에서 빼놓을 수 없기에 한나라 제조 경쟁력의 척도가 금형 기술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에서 한국의 특유의 손끝 기술과 빨리빨리 문화가 접목되어 한국은 단기간 내에 세계 선두 그룹에 올라왔습니다. 중국, 대만, 일본 등 경쟁국가에서 한 달 걸리는 금형 설계, 제작 공정을 한국에선 일주일 만에 완료해버릴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속도뿐만 아니라 품질과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보이며 전 세계가 찾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120여 개국에 금형을 수출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의 금형 기술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에는 본닛, 루프, 트렁크, 범퍼, 그릴 등 2만 개 이상의 금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700개 부품, 휴대폰 내 200개 부품, 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8만 개의 부품 역시 금형에서 만들어집니다. 금형 기술은 말 그대로 제조업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테슬라, 벤츠, 포르쉐, 르노,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전세계 유명 자동차엔 모두 한국 금형 기술로 찍어낸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금형산업의 가장 큰 수요처는 자동차 산업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인정받은 K금형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대미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수출이 3억 8,717만 달러, 하나로 4,4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52.2%가 급증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우리나라 금형 수출 국가 비중 통계에서 5위를 차지했으나 올해 처음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일본, 베트남, 인도, 멕시코, 중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이 줄곧 비중 1위였지만 한국이 이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의 자동차 판매 호조와 삼성, LG전자의 휴대폰과 가전제품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 자동차 공장에 허브가 되고 있는 멕시코 수출 역시 지난해 전년 대비 42.9%가 급증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K금형이 미국 시장을 점령한 것을 넘어 최근 현대차, 기아도 미국 시장을 평정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업계 전반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코로나 불황이 계속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으면서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는 현대차, 기아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0년 1월에서 11월 동안 현대차, 기아의 시장 점유율이 8.6%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1월 미국 시장에서 91,173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보다 판매량이 7.9% 증가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SUV가 인기 많은 북미 시장에서 현대 팰리세이드와 기아 텔루라이드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최근에는 제네시스, GV80까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현재 고급 브랜드 시장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전년 1월 대비 102.1%가 늘어난 2,814대를 판매했는데 지난해 11월 58대가 판매된 GV80은 본격 투입된 첫 달인 12월 1,459대, 지난달 1,512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타이거 우즈 사고 이후 GV80의 안정성이 입증되면서 판매량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적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북미 시장의 점령자였던 일본차를 현재 한국차가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난해 JD파워 내구 품질 조사에서 제네시스를 1위로 꼽으며 8년 동안 1위를 지켜왔던 렉서스보다 낫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때 미국 시장에서 제일 싸서 탄다고 했던 현대차가 제일 품질이 좋다는 렉서스를 눌러버린 것입니다. 렉서스는 지난해 판매가 제자리였지만 제네시스는 미국 판매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현대차, 기아는 전체 성장률 면에서도 라이벌인 일본 완성차 업체들을 완벽하게 제쳤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 혼다가 9.2% 감소한 것과 정확히 대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도요타, 스바루, 마쓰다도 현대차, 기아의 증가율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또한 올해 현대차, 기아는 이 기세를 몰아 아이오닉 5, EV6, 제네시스 GV60 등 전기차를 차례대로 내놓으며
경쟁력 있는 전기차로 북미 시장에서 일본차의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세계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독주가 끝나고 3파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현대차, 기아차가 유업할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테슬라 국내 판매량은 최근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판매량이 20대에 그쳤고 1월 판매량도 18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아이오닉5는 사전 계약 하루 만에 23,760대를 팔며 테슬라 1년치 판매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35,000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기아 EV6도 흥행에 성공하면 본격적인 3파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 전세계 시장을 주름잡았던 일본차와 한국차 위상이 완전히 역전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전기차 시장에서 맥을 못 추는 일본차 업계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일본차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최신 자동차 트렌드에 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닛산은 배터리만으로 작동하는 해치백 리프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인 트렌드에 뒤처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미국 업체나 볼보 같은 유럽 업체는 물론이고 한국이나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도 이미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를 앞질렀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 중요한 이유로 일본 정부가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토요타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하이브리드카를 전기차로 대체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토요타 아키오 회장은 일본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한다면 수백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카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일본 정부에도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정책과 분위기에 과거 닛산에서 리프를 만들었던 카조 야지마는 통탄스러운 심정을 표출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 도약하기를 꺼린다면 시장 트렌드에 뒤져 사라진 일본 가전업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10년 동안 전기차로 갈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2020년 전기차 판매량은 250만 대에서 2030년대 3110만 대까지 증가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신차 판매량의 약 32%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때 전세계를 점령했던 일본 가전업계는 변화 혁신에 늦으면서 세계 1위의 자리를 한국에 내줬는데 이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북미 시장을 노리는 한국의 전기차는 야심찬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G80 기반의 순수 전기차 E-G80을 2분기 내에 출시할 예정이고 기아차는 최근 2023년 텔루라이드급 대형 SUV 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텔루라이드는 지난해 북미에서 웃돈을 줘야지만 살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바 있습니다. 이제 이 모델이 전기차로 만들어져 기아 최초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담기고 사람 개임 없이 주행하는 레벨 3 자율주행도 들어가면 북미 시장에서는 적수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차 기아의 포부대로라면 삼성 LG가 전세계 가전을 점령했듯이 전기차에서 현대차 기아가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호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일본차가 한국에 압도당하며 5년이면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에 자주 쓰던 표현을 또다시 쓰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지단이 분하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입니다. 일본에서 네이버 라인이 갑자기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내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인들이 쳐다보고 있다라는 자극적인 이슈입니다. 네이버 측의 상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극우 언론들이 나서면서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국인 한국에 라인 서버가 있다. 일본인 개인정보를 한국인들이 관리하고 있다. 유사시에 최고의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 라는 식입니다. 디지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이해력이 없는 일본인들이 흥분하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특종 보도로 한국의 네이버 라인 때문에 일본인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라인의 자회사인 라인 디지털 기술 상하이의 중국인 기술자 4명이 2018년 8월부터 지금까지 32번에 걸쳐서 개인정보에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특종 보도로 문제가 되자 라인은 일단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서 중국인 기술자 4명이 부정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례는 없다. 라인의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개발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해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개인정보를 제3국에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라인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서 이러한 상황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세히 보고하겠다. 특별 조사를 위한 제3자 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의 재검토에 착수하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라인은 구체적인 해명도 했습니다. 사용자 간의 대화 텍스트와 통화 내용은 암호화된 프로토콜에 의해 암호화가 되어서 서버 관리자도 내용을 볼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사용자가 직접 수정 삭제하지 않는 이상 내용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다. 라인은 현재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태국, 대만의 개발 운영 거점을 가지고 있다. 개발 및 모니터링에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국제 인증 획득을 고려한 보안 수준에 대응하고 있다. 상세하고 복잡한 설명을 길게 했지만 일본의 언론과 네티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과 설명을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딴소리를 하면서 비난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의 라인과 합작을 한 Z홀딩스의 나카타니 노부루 상무는 라인이 여러분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쳤다. 데이터의 국내 이전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본의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미 인공지능 개발 능력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로 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라인이 중국의 전문 인력과 제휴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국제협력 개발은 당연한 과정이다. 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이 발칵 뒤집어지면서 언론의 기사 제목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라인의 개인정보를 훤히 들여다보는 관리 위탁을 중국 기업이 했다. 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의 라인은 일본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일본을 위해 많은 사회적인 공헌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한 라인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C19 알림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등 사회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라인은 이용자가 8,600만 명에 달하는 일본 최대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되었고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없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특히 C19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연락 도구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을 위한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외에 음식이나 여행, 게임 등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또 라인은 지진 재해 방제와 피해 축소 정보 제공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지진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라인이 많은 일본인들의 목숨을 구해주었지만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예상하지 못한 지진이 발생할 때도 큰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인들의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극우 언론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 라인을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합니다. 라인이 필수 사회 인프라가 되면서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스시에서는 수도와 가스의 사용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라인페이로 요금 납부를 하고 있다. 나라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수속이나 어린이 의료비 지원 신청에 활용하고 있다. 와카야마현에서는 행정 시스템에 라인의 채팅봇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고베시는 재해시 시민과 양방향 소통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쩌려고 하는가 라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라인에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사이버 사회에서 첫 번째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라인 활용을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정보 사회에서 뒤처져 있어서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눈꼽만치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한국이 유사시에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뉘앙스를 주면서 부정적인 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라인의 서버가 한국에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혐한 기사와 댓글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라인 이용자의 사진과 동영상 전체 데이터를 한국에서 보관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가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2012년부터 한국에 있는 네이버 서버에 보관해왔다. 서버에는 스마트폰 결제 라인페이 거래 정보도 보관되어 있다. 이 서버는 한국인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한국인 직원의 수와 업무 내용, 접근 이력 등은 조사 중에 있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데이터는 여러 서버에 분산해서 보관하는 특수 처리를 하고 있다. 권한을 가진 직원도 구체적인 이미지 내용을 볼 수 없다. 서버 구축 및 비용이 한국이 훨씬 유리하다. 곧 서버를 일본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혐한의 길을 쓰고 있는 일본 네티즌들에게 이런 설명이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라인 서버가 적국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빨리 유사한 앱을 일본에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 역시 라인이 무료인 이유가 있구나. 개인정보를 빼가기 때문이다. 한국을 비판하면서 왜 한국의 라인을 사용하느냐.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빼돌리는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라인에서 모두 빠져나오기를 바란다. 엄청난 개수의 혐한 댓글이 붙을 정도로 적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일본에서 저러고 있는 입장은 이해는 되지만 당장 철수해서 원시 사회로 살도록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특종 보도는 왜 중국에서 개발한다고 미리 공지하지 않았느냐 라는 정도의 비판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다 쳐다본다. 한국이 서버를 관리한다. 유사시에 한국이 일본의 개인정보를 쳐다본다. 적국인 한국이 결국 일본의 개인정보를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일본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만화를 많이 봐서 공상과 망상이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조만간 매일 한국 국민들이 일본의 개인정보를 모두 쳐다보고 있다 라고 고함칠 것 같네요.